기계식 시계에는 배터리, 회로, 마이크로칩이 없습니다. 대신 시간을 측정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종종 무브먼트라고 불립니다. 시계의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계화된 무브먼트가 단단히 감긴 스프링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도움으로 시계의 동력을 공급합니다. 시계의 태엽을 감아주는 거죠. 복잡한 기어 시스템을 통해 이 스프링은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방출합니다. 기계식 시계의 핵심 부분은 메인 스프링, 휠 트레인이라고도 하는 기어 트레인, 밸런스 휠, 이스케이프먼트 메커니즘, 그리고 표시 다이얼입니다. 메인 스프링은 시계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기계적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시계의 심장이나 가스탱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강철 나선 리본처럼 생겼어요. 만약 시계를 분해하면 이 스프링이 둥근 태엽통인 배럴 안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메인 스프링의 바깥 끝 부분은 이 배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메인 스프링이 단단하게 감기면 태엽은 이제 풀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무브먼트를 위한 힘이 나옵니다. 메인 스프링의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크라운을 감아야 합니다. 크라운은 시계의 감기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시계를 맞춰야 할 때는 크라운을 살짝 뽑고 시계를 감아야 할 때는 밀어 넣습니다. 원하는 작업에 따라 다른 기어가 사용됩니다. 크라운에는 스템이 달려 있습니다. 스템에는 캐슬 휠 또는 간단히 클러치라고 불리는 기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는 두 개의 원형 톱니가 있는데 마치 일종의 상어같이 생겼어요. 스템을 안으로 밀어넣으면 바깥쪽 톱니가 움직이고 레치트 휠을 돌립니다. 이건 메인 스프링 배럴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레치트 휠이 움직이면 메인 스프링의 내측 끝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축을 회전시킵니다. 축이 많이 회전할수록 메인 스프링이 축 주위를 더 단단히 감습니다. 클릭기라고 하는 특수 레버가 레치트 휠의 톱니에 압착됩니다. 그러면 레치트 휠이 한 방향으로만 회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스프링은 쉴 기회가 없어요. 주말에도 쉴 수가 없죠. 시계 감기 메커니즘에는 다른 부분도 있어요. 외측 장력을 위한 스프링이 장착된 요크는 슬라이딩 피니언이라고 하는 작은 금속 바퀴를 움직입니다. 이 바퀴는 양쪽에 작은 톱니가 있어요. 시계 안에는 정말 톱니가 많죠? 이 톱니들이 필요에 따라 감기 또는 기어 설정에 관여합니다. 시간을 설정할 때 세팅 레버가 요크에 눌립니다. 그런 다음 요크를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감을 때는 같은 세팅 레버가 요크를 바깥쪽으로 당깁니다. 세팅 점퍼는 전체 메커니즘을 제자리에 유지시킵니다. 모드가 전환되면 딸깍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크라운을 감으면 메인 스프링의 힘이 배럴을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약간의 에너지를 톱니바퀴에 전달합니다. 평균적으로 기계식 시계는 36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계는 일주일 내내 지속될 수 있어요. 메인 스프링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다시 말해 시계 안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무브먼트가 낡거나 더러우면 메인 스프링에서 이스케이프먼트까지 동력이 자유롭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휠 트레인은 시계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중앙 휠, 3번 휠 및 4번 휠로 구성됩니다. 3번이나 4번이라고 이를 게을리하진 않아요. 메인 스프링 배럴은 중앙 휠을 조정합니다. 1시간에 한 번 회전하고 분침과 몇몇 기어를 움직이게 하죠. 이건 시침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캐넌 피니언이라고 불리는 작은 바퀴는 분침을 움직입니다. 이 피니언은 중앙 휠의 축 위로 미끄러집니다. 분 바퀴를 움직이게 하고 결국엔 C 바퀴를 움직이게 됩니다. C 바퀴는 12시간마다 완전히 한 바퀴를 돕니다. 중앙 휠은 또한 3번 휠의 피니언도 움직이게 합니다. 3번 휠은 중간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가 3번 휠을 통해 4번 휠로 흐릅니다. 4번 휠은 무브먼트 중앙이나 6시를 가리키는 부분에 있습니다. 4번 휠은 매분 완전히 한 바퀴를 돌며 초침을 움직입니다. 각 휠의 엑셀은 합성 보석으로 만들어진 베어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거의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작동할 수 있고 시계가 수십 년 동안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보석으로 가넷, 석영, 심지어 유리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비싼 기계 장치만이 루비나 사파이어를 사용해요. 하지만 요즘 시계 제작자들은 인공 사파이어와 루비 크리스털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식 시계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해졌어요.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고 휠이 제어 불능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식 시계에는 이스케이프먼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 덕분에 에너지가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메인스프링의 힘을 정밀하게 정해진 시간 단위로 방출합니다. 이스케이프먼트 메커니즘은 이스케이프 휠과 펠릿 포크로 구성됩니다. 기계식 시계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똑딱똑딱 소리는 사실 펠릿 포크가 이스케이프 휠의 톱니에 맞물리는 소리입니다. 이스케이프 휠은 다른 휠과 다릅니다. 특수강으로 만들어졌고 훨씬 더 저항력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휠이 펠릿 포크에 부딪힐 때 많은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케이프 휠이 한 번 회전하는 것을 비트라고 합니다. 평균적인 시계의 비트는 초당 6비트, 시간당 21,600비트, 그리고 24시간에 51만 8천 비트 이상입니다. 밸런스 휠은 시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하는 특별한 시스템에 의해 보호됩니다. 밸런스 휠은 보석 베어링과 캡스톤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수로 시계를 떨어뜨린 경우 밸런스 휠을 보호합니다. 우리 모두 덤벙거릴 때가 있죠. 밸런스 휠은 좌우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각 움직임에 정확히 동일한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시계는 초당 5, 6, 8 또는 10비트의 속도로 회전하는 밸런스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 위에 초침을 보세요. 부드러운 움직임이 보이나요? 바로 이 비트 때문입니다. 헤어스프링은 섬세하고 연약합니다. 헤어스프링이 뒤틀리면 밸런스 휠이 중앙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레귤레이터 레버는 밸런스 휠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헤어스프링의 활성 길이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레귤레이터에는 두 개의 커브핀도 있습니다. 스프링의 마지막 휘는 부분 주위에 말려있고 뒤에 있는 헤어스프링의 일부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즉, 커브핀의 위치에 따라 헤어스프링의 길이가 결정됩니다. 스프링 위로 핀을 밀어 올리면 길이가 짧아집니다. 바퀴가 앞뒤로 더 빨리 움직이면 시계도 더 빨리 가게 됩니다. 헤어스프링과 밸런스 휠은 무브먼트의 심장입니다. 이 두 요소가 정확한 시간 측정을 담당합니다. 표시 다이얼은 시계의 얼굴입니다. 회전하는 2개 또는 3개의 바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보고 시간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서포트 구조도 시계의 기능을 위한 다이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배럴 브릿지는 배럴, 메인 스프링을 지지하고 그것이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트레인 휠 브릿지는 휠 트레인 부분을 지탱합니다. 밸런스 브릿지는 밸런스 휠로 레귤레이터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메인 플레이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무브먼트 부품들이 장착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크라운이 메인 스프링을 감습니다. 그 힘이 밸런스 휠로 전달됩니다. 이스케이프먼트가 휠을 풉니다. 그리고 밸런스 휠이 흔들릴 때마다 앞으로 이동하고 시계 바늘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어떤 기계식 시계는 컴플리케이션 시계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추가 기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자동 혹은 셀프 와인딩입니다. 이 경우 크라운을 돌려서 시계를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회전 무게 메커니즘을 갖춘 특별한 장치는 여러분이 손목을 움직일 때 자동으로 메인 스프링을 감습니다. 이 특별한 메커니즘은 보통 반원형의 무게로 중력과 여러분의 움직임을 사용하여 시계를 감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계식 시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